점심 한 끼가 15,000원이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그것도 냉면 한 그릇에 15,000원이다. 아마 더더욱 안 믿겨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얼밀대 이러면 냉면 집 중에서는 서울에서는 진짜 유명한 집이에요. 얼밀대 무교점에 물냉면 값이 1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15,000원까지. 진짜 엄청나게 올랐죠. 15,000원이면 야 이게 냉면도 이제 맘대로 못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오른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14,000원 하던 냉면값이 15,000원이 됐으니까 7.1%가 올랐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냉면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 여기다가 이게 뭐 각종 공공요금도 너무 많이 올랐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또 월세도 많이 올랐다. 지금 안 올리면 못 버틴다 이런 얘기예요. 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이기는 해요. 게다가 최저임금 여기도 마찬가지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 식당이 5명이만 넘으면 이제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심각하죠. 그런데 안 올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냉면 한 그릇에 10,000원 한다면 여러분은 이게 쉽게 먹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냉면 한 그릇에 15,000원이다. 뭐 이게 찾아가서 먹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직장인들 입장에서는요. 점심 한 끼가 15,000원이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선배 입장이 된다고 이야기하면요. 이게 밥값을 일반적으로 내거든요. 뭐 이게 더치페이라는 게 없습니다. 선배가 무조건 냅니다. 그러면 한두 명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선후배끼리 가면 적어도 3명, 많으면 한 5명, 6명까지 같이 가잖아요. 6명이 된다고 쳐보자고요. 6명이 되면 9만 원, 10만 원이 점심 먹는데 10만 원 들어가요. 여러분 10만 원 들어가는 거 부담스럽지 않나요? 아마 엄청 부담스러울 거예요. 사실 선배 입장에서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같이 이런 상황에서 선배들이 월급 받는 게 뭐 한 450만 원 실수령액으로 500만 원, 550만 원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한 끼 점심값으로 10만 원을 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어떡하고요? 생활비는 어떡하고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러니 요즘은요 직장에 가면요 직장 선배들도 더치페이 하자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물냉면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동간의 곰탕 같은 경우도 15,000원입니다. 15.5%나 15.4%나 올랐습니다. 13,000원 하던 곰탕이 15,000원 합니다. 참 엄청납니다. 그죠? 엄청나요. 이렇게까지 오르면 부담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동간이나 이렇게 유명한 맛집만 오른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에 강서면옥 같은 경우는요 12,000원 하던 떡만둣국이 16,000원까지 올랐습니다. 33.3%나 올랐습니다. 이게 피앙콩 할만이라는 콩비지찌개인데요. 콩비지찌개가 9,000원 하던 것이 12,000원까지 33.3% 올랐습니다. 금돼지 식당의 눈꽃 목살도 12.5% 올라서 16,000원 하던 눈꽃 목살이 18,000원까지 올랐고요. 이게 육회덮밥도 8,000원에서 9,000원. 진짜 많이 올랐죠. 복밀가 메밀물국수입니다. 11,000원에서 12,000원. 다 올랐습니다. 이남장 설렁탕인데 저도 자주 가던 곳이거든요. 여기는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가양칼국수 버섯 매운탕 버섯 칼국수거든요. 12,000원이 13,000원 올랐고요. 필동면옥 여기도 제가 굉장히 많이 가던 곳이에요. 필동면옥이 이게 충무로에 있거든요. 제가 근무하던 매일경제 빌딩하고 여기까지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심에 필독면역에 가면요. 반드시 말입니다. 후배들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명 많으면 8명까지도 같이 갑니다. 근데 8명 가서 먹기가 이제는 엄청 부담스러워요. 물냉면 한 그릇씩만 먹어도 이게 2명이 갔을 때 28,000원이잖아요. 여기에다가 필독면역에 만두 참 맛있습니다. 만두가 6,000원 했는데 아마 7,000원 정도 할 거예요. 비싸졌을 거예요. 게다가 수육도 참 맛있거든요. 수육. 수육도 맛있고요. 제육이 특히 맛있습니다. 이 제육에는요. 저도 침이 넘어가는데 소주 한 잔 곁들이면요. 낮술에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이 필독면역에 이게 제육도 진짜 맛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못 가요. 이제 14,000원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제육이 10,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10,000원 정도. 아마 지금은 한 12,000원 3,000원까지 가고 소주 한 병 자체도 이게 5,000원 하던 게 6,000원씩 지금 가잖아요. 4,000원 하던 게 5,000원 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담 진짜 많이 될 겁니다. 물가 장난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정부가 460개 품목을 가지고 물가를 잡는 것은 5% 올랐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적어도 10% 20% 올라간 것은 쉽게 느낄 수 있다. 장보러 한번 나가면 바로 느낄 수 있는 숫자예요. 장보러 한번 나가면.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에 대한 고통 저는 앞으로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올해 내에 물가 안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고금리 고물가는 이제 현실이 됐다. 아마 여러분들 고금리와 고물가 시대에 살아본 적이 잘 없을 거예요. 전부 다. 대한민국은 저물가, 저금리 시대를 많이 살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생활법도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이게 고물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물가. 결국 고물가 고금리는요. 그만큼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물가라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